집 앞에서 보는 그 산 앞에 지금 막 동이 올라오고 있는데 대단한 광경입니다. 막 해가 솟은 모습이 비치고 있습니다. 산이 이쪽이 나폴리 마을이고 이쪽이 냇가 시냇물이 흐르는 계곡천이 흘러나갑니다. 이쪽에 산이 이렇게 높이 있습니다. 산에 구름이 얹혀 있고 그 위에 해주고 네팔에서 봤던 장면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제 7일차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돌렌트 현장에서 하룻밤을 자고 11시 가까이 돼 출발합니다. 오늘 푹 쉬고 나폴리 마을에서 일하고 이쪽이 나폴리 마을입니다. 이탈리아의 나폴리가 아니고 스위스의 조그만 마을 이름이 나폴리입니다. 사방팔경이 스위스도 역시 절경입니다. 7일차 나폴리에서 우리 목적지 쌍페 펜션까지 이동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휴식을 충분히 취하고 다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대원 중에 고기를 무척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갖고 고기를 아침까지 먹고 저녁 아침 두 번 먹었습니다. 요즘은 고기 맛이 아주 좋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고기와 유럽에서 먹는 고기가 한우도 좋다고 하지만은 여기 와서 먹으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가성비랄까 나폴리 마을 회관 밑에는 상점이 있고 위에는 음식점이 있는 그런 건물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여러모로 트레킹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마을 전경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나폴리 캠핑장입니다. 바로 가까운데 우리가 굳이 거기서 잘 필요 없는데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캠핑을 계속하게 되면은 저희는 캠핑장 한가운데 나폴리 캠핑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바닥에 푹시네. 7일차 트레킹을 다시 11시 한 반 정도에 한국 호수 방향으로 출발했고 샤워장이네. 캠핑은 주로 차 캠핑이 기본이고 또 사람들이 하는 캠핑 두 가지가 텐트 캠핑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차 캠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차 캠퍼가 좀 비싸고 텐트 캠퍼가 좀 쌉니다. 캠핑장을 거의 벗어나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나폴리 캠핑장입니다. 그저께 저희가 묵었던 캠핑장에서 캠핑을 하고 다시 여기까지 와서 캠핑을 하는 분들이 일정을 잡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거리가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캠핑장 간의 거리가. 저희는 지금 프라즈 중간 지점 정도 되는 프라즈 쪽으로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총솔대원이 컴파스가 길어서 엄청 빠릅니다. 트레킹 7일차 동반부로 가고 있습니다. 거의 하루 이틀 정도 남게 되는 그런 코스가 되겠습니다. 주위 사람들한테 계속 물어보면서 방향을 총솔대원이 잘 잡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쌍팩이라고 되어 있네요. 쌍팩으로 TMB 표시도 있고 쌍팩으로 가겠습니다. 숲으로 접어듭니다. 우리 숲길로. 제대로 찾았네. 네, 숲길이 걷기 좋습니다. 시원하고 햇빛도 안 들어오고 그림자가 쫙 지면서 저기 말 그대로 트레킹하기에는 아주 낮에 덥지 않은 햇빛을 가려주면서 아주 좋습니다. 오늘 저희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또 이렇게 TMB 7일차 나폴리 마을에서 토라즈까지 8km 걷는 주변이 나무가 상당히 좋고 길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토라즈로 숲속길을 걷고 있습니다. 나무가 양쪽으로 쫙 잡기에는 아주 완성맞춤입니다. 걷기가 아주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오늘 7일차 나폴리에서 토라즈까지 여러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트레킹이 중반부로 접어들고 달라지는데 앞사람들이 왼쪽으로 갑니다. 저희도 왼쪽으로 들어가야 될 나란히 트레킹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걷고 계시는 쌍팩에 도착을 하면은 이제 7일 소화하고 내일은 트리앙까지 넘어가면은 9일차에는 트리앙에서 자고 아침에 버스를 타고 샤머니로 복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실질적인 트레킹은 오늘하고 내일, 올해는 별로 그냥 샤머니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이 되겠습니다. 그를 돌밭입니다. 잠깐 나폴리에서 내려왔는데 또 마을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저 앞에 마을이 오른쪽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오른쪽으로 지금 그 계곡물이 흐르고 그 너머에 마을이 가구수로는 한 10대가 있습니다. 스위스의 시골 마을, 전원 마을일 것 같습니다. 앞에 가는 언니들의 발걸음이 좀 느려 보입니다. 템포 조절을 하는 것 우리를 위해서. 오늘 날씨가 좋은 관계로 아주 영상이 깨끗하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시청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이 영상에 대해서 만족할 것 같습니다. 아주 깨끗한 상태입니다. 또 물도 깨끗하고. 네, 하이. 반대로 도시는 분들은 지금 이쪽으로 역으로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 저희는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고 올라오신 분들은 시계 방향에서 도시는 분들입니다. 보통 반시계 방향으로 많이 샤모니에서 출발해서 다시 샤모니에 들어가는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고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이나 그 중에 뭐가 다르냐 언덕을 어필할 때 그게 다릅니다. 한쪽에서 올라가고 한쪽에서 내려가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난이도가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이 더 난이도가 있는
있는 것이고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은 좀 수월한 그런 형편이 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람을 마주치는데 방향이 다른 분들이 크로스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잠깐 휴식을 취하는 게 장비 한번 설명을 해요. 상당히 저렴하게 구입한 장비들입니다. 스틱은 알리에서 구입했고 헤드도 알리에서 구입했습니다. 2만원. 가방도 네이처하이크 6만 알리에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저렴한 상태. 두 가지 루트. 끝내주네. 그렇지. 가르쳐주는 상황은 요 밑에 시원하네. 보바인으로 탄탄한 길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8일차 우리 뚜리앙을 향해서 예약된 알베르에서 가는데 한 2, 3km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km 정도 더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 좋습니다. 이 길이 끝나는 데에서 좀 어필을 하고 그 다음에 다운힐을 하면은 뚜리앙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3.5 같이 가는 일행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길을 새길로 들어섰다가 큰 길에 들어섰습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숲속이고 햇빛이 가려지고 아주 좋습니다. 트레킹에는 안성맞춤인 4일 하고 있습니다. 8일차 8월 24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25일 버렐리 샤머니에 버스를 타고 도착합니다. 캠핑장에서 캠핑을 한 3일 정도 할 예정입니다. 편안한 트레킹 데이입니다. 끝나가다 보니까 이제 마음도 홀가분해지고 부담이 많이 가라앉지. 시작할 때보다 중간에 그 힘들었던 시기를 다 거치다 보니까 마음이 아주 차분해졌습니다. 알프스 뚜르즈 몽블랑은 보이질 않고 쌍패에서 한 2km 오고 있는데 높은 산들이 보이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고 지금 푸르른 숲을 걷기 좋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좀 더 지나야지 오픈 공간에 가면 좌측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명이 현재 지명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 낯선 사람들이 와서 지명을 외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오기 전에 많이 했는데 이 트레킹에 대해서 TMB 서클에 대해서 지명을 그때그때 딱 끄집어내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걷는 지명은 보바인 중간하고 뚜리앙 목적지 두 가지 정도만 출발점 쌍패 이렇게 세 가지 쌍패 보바인 뚜리앙 그 정도로 저희가 외우고 있습니다. 햇빛이 비치고 날씨가 화창한 일요일 썬데이입니다. 주차점에서는 위치를 확인하고 원래 잡아둔 루트를 다시 확인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항상 낯선 길이라 길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조금 전 달라지는 길이 있어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루트는 거의 12시 방향으로 직진을 해야 되는 코스가 되겠습니다. 가끔 구불구불 헛헛 그런 식으로 뚜리앙까지 보바인까지 직진하는 그런 코스입니다. 중간에 어필이 있을 겁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어필을 해줘야지 TMB가 맛입니다. TMB는 어필이 없으면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다 온 친구가 얘기했듯이 하루에 한 번은 꼭 거의 어필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시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 어필도 어느 정도냐 매일 똑같지는 않고 정도 차이가 난다 그 정도. 3번 정도는 진짜 어필이 좀 힘들고 또 어떤 데는 조금 해다 말고 뭐 이런 정도. 그래서 설악산을 하루에 한 번은 올라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8일차인데 8번을 어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번을 해야 된다. 여러분도 오시기 전에는 TMB 트레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리, 무릎 그런 데를 근력을 강화시켜 갖고 어필에 특히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별 생각 안 하고 왔는데 상당히 힘듭니다. 지금 매일 어필을 하다 보니까 제 체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나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전거 좀 타는데 등산이라는 것은 잘 하지 않는 상태라 여기 와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까지 별 무리 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도 좋고 길도 좋고 같이 오신 분들도 다 건강하시고 좋습니다. 한번 우리 숙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묵었던 쌍팩의 펜션 가격이 한 10만원 됩니다. 1박에 1인당 한 15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다행히 그 방 하나에서 6명 자는 데서 우리 3명만 잤습니다. 저희 3명만 안락한 하룻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뚜르드 몽블랑 예약 사이트에서 예약을 하고 디파짓이라 해갖고 보증금을 1인당 2유로 스위스프랑을 내고 나머지는 여기 와서 현금으로 체크인하면서 지불했습니다. 모태산장은 전액을 지불했습니다. 오기 전에 거기 모태산장도 TMB 트레킹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고 처음에 1일차에 묵었던 트룩은 거기도 디파짓 20유로씩 내갖고 60유로 내고 나머지 유로를 현장에서 현금으로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 저희가 한국에서 많이 보는 예약 사이트 부킹컴이나 그쪽을 통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숙소마다
특성이 있어갖고 저녁을 주고 아침을 먹고 하는 데와 그렇지 않은데 아주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확인을 해야 되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 뭐가 보이시죠? 산이 저기 멀리 뭐가 보입니다. 산이 산 중턱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뜨리양을 넘어가기 위해서 산 중턱까지 도달한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고개를 넘어가는데 얘가 170km다 보니까 산맥이 쭉쭉 뻗어 있는데 그거를 옆으로 돌다 보니 도는 과정에서 꼭 고바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산을 갖다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옆에 보이는 데를 돌아서 쭉 다시 올라가 뜨리양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 한 곳을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멋있습니다. 저기 스위스 산맥이 야르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왔습니다. 저희 8일차 뜨리양으로 가면서 하나의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기 산길이 우리 그 설악산이나 지리산 항구에서 가는 산길하고 일맥 흡사합니다. 물 건너 사이를 지나서 바다르지 생각합니다. 반 이상 왔어요. 요거만 돌아서면은 내리막이니까 많이 왔어요. 물이 있네 전에 관광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뜨리양을 향해서 한 15km 전체 길이에서 한 7km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km 정도는 좀 그걸 하고 나머지 한 5km 정도를 다운을 하면은 뜨리양 마을에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도 무난한 날이고 아직 항구와 유사하게 계곡을 건너고 그렇습니다. 해피한 트레킹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다 항구에서 보지 못하던 이런 어떤 좋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고 알프스가 저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물과 돌과 함께 저희가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시면은 이렇게 행복한 트레킹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TMB에 도전하시는 것도 아마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이 60 먹고 처음 이런 산에 왔지만은 산을 그렇게 제가 잘 타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초보 수준인데 산에 대해서는 그 국내에서 여기 오기 위해서 몇 번 노력을 했고 치악산도 한번 갔다 왔고 계룡산도 갔었습니다. 몇 군데 트레이닝을 하고 왔는데 그런 게 도움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매일 산을 어느 정도 어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계속 거의 산에서 사는 거니까요. 트레킹이 되는 자체가 거의 산에서 하루를 보낸다 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쌍팩에서 트리양을 넘어가는 옆쪽으로 돌면서 고지로 보면 한 700m 정도는 업을 하고 상당히 그 오를 때는 힘들고 내려갈 때는 크게는 힘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 힘들어 하신 분과 올라갈 때 힘들어 하신 분 숲속 길이 나타났습니다. 또 오르막이 시작되고 있네요. 예, 어필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참 올라왔는데도 아직도 3km 가까이 더 가야 됩니다. 어필을. 산이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멋있습니다. 몸은 힘들지만 주변 환경은 아주 좋습니다. 이게 트레킹입니다. 트레킹. 2차 트레킹. 바로 힘듭니다. 한 2km 정도 언덕 올라가야 되는 오르막 되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에 유튜브들이 이 올라가는 거, 어피하는 거를 잘 볼 수가 없는 게 힘드니까 올라갈 때는 동영상을 안 찍는 거로 이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어려운 코스는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있으면 다운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전망이 화려합니다. 꼭대기 올라왔다는 뜨리양으로 가는 정상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정상에서 촬영 중입니다. 오늘 땀을 많이 흘려갖고 얼굴도 엉망이고 소금을 이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땀을 많이 흘려. 여기 앉을 자리 있어서 여기 앉을 자리. 네, 어필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체력소도 많고 땀도 많이 흘리고 준비할 게 많습니다. 체력도 있어야 되고 약간의 또 노하우도. 시가지가 뜨리양인 것 같습니다. 뜨리양. 샤먼인지 뜨리양인지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너머에는 설산이 보입니다. 상당히 높이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숨도 좀 안정이 되고 영성 촬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뜨리양에서 이제 8일차 숙박을 하게 되고 저 예약되는 알베르게를 찾아서 3시 반이면 도착할 것 같고요. 오늘 1박을 하고 내일은 버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좀 돌이켜보면 참 길었습니다. 그렇지만 보람도 있고 한 바퀴 돈다. 뚜르드 몽블랑을 연구하고 했던 것을 실행 옮기는 실천력, 그런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지 않은, 그래도 계획과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연구를 그만큼 충실히 했지 않나 자찬해 봅니다. 여기 보바인으로 가라고 표시가 나와 있습니다. 보바인 이쪽 방향입니다. 설산이 보이는 것은 우리가 상당히 높이 올라와 있다는 그런 반증입니다. 도시가 큰 게 보이는데 또 이름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트리양은 크진 않았습니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주변이 이 알프스 몽블랑, 알프스의 흠맥이 몽블랑만 보이는 게 아니고 알프스 전체를 볼 수 있어서 이걸 보러 이렇게 계획을 작년 11월부터 해갖고 TMB 프로젝트를 수행해서 3명이 성공적으로 오늘까지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있어요. 제가 계획하면서 느끼는 것은 트레킹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느 정도의 경비도 소요되고
전문 여행사에서는 한 TMB 한 바퀴 도는 게 650만원 상품이 있고, 저희는 계획을 350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가이드 비용을 한 250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왔던 친구들이 자기들은 200,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캠핑을 숙박업소에 안 자고 전체를 캠핑하는 것으로 250 잡았다. 비행기 100, 나머지 150 이 정도. 저가 비행으로 하면은 왕복 한 100만원 좀 넘거나 150, 100에서 150이면 되거든요. 그렇게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은 열흘에서 보름,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알프스 다른 산맥들이 뚜르드 몽블랑이 아닌 다른 산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의 산맥 중에 알프스 산맥이 제일 큰데, 오스트리아하고도 독일 사이에도 산맥이 있고 스위스하고도 있고, 그러니까 국경마다 다 알프스 산맥이 지나가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알프스 산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거의 안 찍었잖아. 그런 게 없었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이 보이든 안 보이든 그렇게 잡고. 저희는 지금 카페에 잠깐 쉬려고 카페를 향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가겠습니다. 매일 걷기를 합니다. 매일 5km, 4km. 드디어 우리 거의 목적지죠. 언덕 위에 피크점이. 우리 청솔 기사님이 이제 카페에 온 것 같습니다. 아이스크림이 계시? 몰라. 아이스크림 없는 것 같아. 언덕 마지막 피크점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마흐띠니 시가지가 저 멀리 아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로 보면 한 읍 정도 규모, 읍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마흐띠니 시가지입니다. 산과 산 사이에 분지죠, 분지. 우리로 말하면 산 사이에 평평한 곳은 분지. 마흐띠니 시가지가 분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한 제가 보기에는 10만 가까이 돼 보입니다. 꽤 큰 도시입니다. 마흐띠니. 남한산성 위를 느낌하고 비슷한 그런 환경입니다. 멀리 시가지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두 분은 벌써 쉴 곳을 찾은 것 같습니다. 저도 빨리 가서 쉬는 자리를 찾아야 되는데 힘이 들어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포도콜라 거기에 우리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처음 카페가 보이고 가이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대해. 넘어가네. 드디어 넘어간다. 넘어가는 거야, 드디어. 여기서 넘어가나 보네. 드디어 포도콜라 고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포도와 콜라가 합쳐져서 포도콜라 고개가 됐습니다. 하루도 안 올라가는 날이 없습니다. 포도콜라 고개가 마지막 정점이었습니다. 지금 트라이앵글하고 비슷한데 뜨리앙 향하고 있습니다. 저희 숙소를 찾아서 또 오늘의 쉴 자리를 찾아서 쉘터. 참 저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숙소에 대한 너무 많아요. 그게 뜨리앙입니다. 다운을 이제 하는 않습니다. 체력 소모가 상대적으로 덜한데, 문제는 이제 관절 이런 데가 좀 아플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종착지 뜨리앙을 향해요. 드디어 우리는 다운을 시작했습니다. 1시간 반이면 도착 예정입니다. 제가 총평을 좀 해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코스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그런 느낌, 그거보다 실제로 하는 느낌은 배 이상으로 힘들었습니다. 제가 느끼는 마음을 진짜 다른 유튜버 얘기를 하지만은 충분히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해서 와야지. 특히 저희가 실수했던 게 첫 번째 가방 무게 너무 무겁습니다. 14, 13, 11 정도 이렇게 괜찮은데 하나 되면은 이렇게 갖고 오는 옷, 의류, 소지품 등등 기타 텐트, 거기에 무슨 또 침낭 기타 등등이 짐을 무거운 걸 갖고 오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체력도 그거에 매치가 안 되다 보니까 힘들었고, 거기다가 무슨 쌀까지 저희가 갖고 왔는데 밥을 해 먹고 하는 것은 무리로 보여집니다. 제가 보기에는 쌀을 갖고 다니면서 하는 것은, 캠핑을 하시더라도 그 캠핑장 주변이나 기타 주변에서 조달을 해야지 음식물 재료를 그걸 갖고 다니면서 한다라면 힘들어서, 갖고 다니는 것은 최소한에 그쳐갖고 비상으로 가벼운 것으로 무게가 안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셔야지 원만한 TMB 트레킹을 하고 경치를 즐기면서 다닐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저희와 같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갖고 다니면은 그 자체가 상당히 우리 트레커들한테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드리는 경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분들은 이제 자전거까지 여기까지 끌고 오면서 이렇게 하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저희는 샤모니에서 출발해서 다시 그 출발 지점으로 가갖고 거기서 그 리프트를 타고 올라가서 뚜룩 산장에서 1박을 하고 늑공따민에 가갖고, 늑공따민 보면은 캠핑장이 있는데 거기서 좀 무료로 저희가 샤워도 하고 좀 쉬었다가 그날
그날 2일차 뱀부 산장 옆에 무료로 하는 그 야영장 거기에 갔는데 현지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2일차는 거기서 묵어 그 다음에 3일차에 고생을 했는데 3일차는 모태산장까지 가는 코스였습니다. 모태산장까지. 모태산장은 코스가 야영한데 거기서 출발을 해서 본원무 고개와 본원무 산장을 지나서 모태산장으로 가는 게 있고 오른쪽 사피우를 거쳐서 가는 게 있는데 사피우는 좀 더 거리가 좀 2km 정도 늘어납니다. 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택했던 직접 모태산장으로 가는 길은 표시도 별로 길을 잃기가 사람이 앞에 가는 사람이 없으면 길을 잃기가 쉬워서 실제로 저희가 길을 잃어서 한번터면은 산 정상으로 갈 뻔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길을 다시 잡아서 모태로 가냐고 거의 16km를 해야 되는 걸 20km 가까이 4km를 더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고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모태산장을 찾아가는 길을 한번 놓쳤기 때문에 위험도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 거기서 길을 다시 돌아오는 그게 산악지역이다 보니까 그 다른 유튜버님들도 거기서 나오지만은 가족이 그 아버지하고 아들이 했던 가족 캠퍼 유튜버에서 보시면은 그 산에서 자는 어떤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엄청 위험했습니다. 저희도 길을 놓친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는 낮에 해가 있는 상태에서 길을 놓쳤기 때문에 다른 길을 찾아서 제가 갖고 왔던 꼬모트 프로그램에 그 제 위치를 확인해 보니까 엉뚱한 데에 가 있어 갖고 아 이거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잡아서 길로 접어들 수 있고 거기가 목장 쪽에 루트를 목장 큰 대형 목장입니다. 모태산장 위쪽에 있는 그래서 그쪽을 다시 잡아서 내려가서 모태산장을 밥 먹기 전에 우리가 체크인도 안 한 상태에서 밥 먼저 먹었습니다. 시간이 바로 7시 가까이 돼가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는 미리 준비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트레킹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안전한 트레킹 계획을 세웠지만은 실제 실행 단계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세 분이 오셨는데 저를 포함해서 총설님과 형님, 대장님 이렇게 왔는데 상당히 장기간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힘든 부분도 일정 부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을 잘 해야점을 해결할 수 있는 이 때문에 어떤 산속에 있는 산장과 달리 상당히 편안했습니다. 여러분도 계획 세울 때 트렌비 트레킹의 가운데 중간 지점이다 보니까 여러분도 그런 계획을 세우시면은 아주 좋은 트레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그 꾸루마이의 시에 우리가 다음번 숙소가 미정 상태였고 야영을 해야 되는데 보타니 산장까지가 이제 목적지였는데 이 산장에 가보니까 그 산장이 그 전에 제가 두세 번 메일을 주고받고 거기는 예약이 보타니 산장은 메일로만 가능하거든요. 원래 TNB 트레킹 사이트에서 예약이 안 되는 산장 중에 하나가 보나타 산장입니다. 그래서 못했는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있었습니다. 우리 동료들이 거기서 자기 시간이 너무 일르다고 해서 좀 더 가다 보니까 엘레나 산장 밑에까지 가긴 갔는데 엘레나 산장을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비는 약간씩 떨어지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셔틀버스가 지나가는 종점 보나타 엘레나 산장 밑에 보나타와 엘레나 사이에 계곡에 꾸루마이의 시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씁니다. 그 셔틀버스 시간이 30분 정도 갭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를 타고 다시 꾸루마이의 시로 들어오면서 보시면은 큰 그 캠핑장이 2개 정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에 저희가 그날 캠핑을 했고 그 캠핑을 하면서 비가 오는 것을 걱정했지만은 비가 그렇게 많이 안 와서 그나마 다행으로 그날을 무사히 넘기고 거기서 샤워도 하고 좀 숙박하고 릴렉스를 한 상태에서 다시 재충전을 해서 또 그 다음 6일차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6일차는 엘레네 산장을 지나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스위스 넘어가는 거기가 엄청 높습니다. 그 고개를 넘어서 스위스로 나폴리까지 가갖고 저희가 잡아놓은 그 숙소에서 6일차 다시 7일차에는 다시 스위스의 쌍페 호수 우리가 잡았던 그 펜션 거기까지 오고 오늘 8일차 그래서 오늘은 여기 이제 뜨리앙에서 8일차를 맞을 예정입니다. 저희 전체 일정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하여튼간 쉬운 구간은 별로 없고 전부들 우여곡절이 있고 힘든 구간이 많고 한 번 정도는 고바위를 올라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됩니다. 우리 친구들이 얘기했던 대로 하루에 한 번 설악산, 지리산 올라간다. 그렇게 각오하시고 보시는 게 속편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쉬운 등산은 아니다라고 제가 총평을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나약한 체질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오겠다고 마음먹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이 가방 무게부터 배낭부터, 그래서 처음으로 이 배낭도 사고 배낭도 몇 번 바꾸고, 주로 당근에서 했습니다. 저는 돈을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할 생각이 없어갖고 당근에서 투자해서 배낭을 4-5번 바꾸다가 실패를 하고, 결론은 네이처하이크 거, 제일 쉬운 네이처하이크 거를 갖다가 66,000원인가 주고 사갖고, 제가 한번 다른 사람 거를 네이처하이크 60리터짜리를 내보니까 아주 가볍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저도 제 걸 당근에서 가방을 재당근하고 바로 바꿨습니다. 요번에 가방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단지 침낭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정보들이. 침낭에 대한 정보는 어떠냐, 유튜브나 어디 나오는 블로그나 이런 데 보시면은 침낭을 꼭 필요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장에 묵는 사람들은 산장에, 저희가 묵었던 산장, 모든 산장에는 다 거기서 제공하는 침낭이 필요 없는 이불, 그게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맨 처음에 얘기하냐면은 침낭이 없으면 잘 수가 없다, 제공을 안 한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저희가 묵었던 그렇고 거기 맨 처음에 뚜룩뚜룩 쌍패도 다 제공합니다. 제공했어요. 그래서 단지 캠핑을 할 때만 텐트에서 자니까 자기 침낭이 필요했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정보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 트렌드가 알베르게, 특히 이쪽에 우리 TMB에 관련된 알베르게라든가 등등 그 숙박업소에서는 이제 침낭을 거의 다 제공하고, 기본인 저녁을 제공하고 침을 두 가지, 그리고 한 군데만 그 스위스 쪽에 나폴리 쪽에 있는 거기서만 인원이 별로 없고 거기는 잘 운영이 상태가 좀 잘 안 되는 상태다 보니까 직접 그 식사 제공은 안 하고 본인들이 해 먹을 수 있는 시설만 제공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인원이 좀 확보가 되는, 숙박가 되는 그런, 아마 저녁과 아침을 제공하면 일정 부분 가격을 수준의 가격을, 숙박료를 이게 버는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아마 정확할 것 같습니다. 제가 총평을 쭉 드렸고, 그리고 여기 하시다 보면은 이제 트래커에 대한 사람들, 주로 자전거, MTB로 산악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볼 수 있었고, 또 뛰어다니시는 분, 산악 마라톤 그거를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았고, 생각보다 동양인은 중국에서 오신 분들이 꽤 많은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이쪽 유럽에서 이쪽 TMB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유럽인들. 동양인은 다른 지역보다는 유로피언들이 트레킹을 하는, 특히 프랑스, 스위스, 여기 이탈리, 이 세 나라에 한 바퀴를 돌다기보다는 그 지역에 세 나라가 합쳐진 그런 어떤 이 코스거든요, 이게. 그래서 스위스 구간에는 스위스 사람들이, 이탈리 구간 이탈리 사람들이, 프랑스 구간에는 프랑스 사람들이 이렇게 트레킹을 하면서 트레킹 문화가 자연스럽게 그 지역사 녹아있는 이런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같이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것도 하지만은 일정 구간에 대해서 트레킹을 하는 분들을 꽤 많이 가족 단위로 볼 수 있고, 연인 단위로도 볼 수 있고, 또 친구, 여자 두 분, 남자 친구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그런 식으로 다양한 그 구성으로 트래커들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일정 부분은 가이드가 통해서 하병명 이렇게 트래킹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 말씀드렸고, 코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숙박업소에 대해서 제가 겪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 샤모니와 꾸르마이에는 밑으로 우리로 보면은 남산터널 같이 이제 터널을 가다가 양도시를 통과하게 돼 있죠, 자동차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광을 하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 스위스의 쌍팩은 완전 어떻게 보면은 휴양도시, 휴양지 개념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꽁따미는 좀 애매한, 완전 도시라기보다는 전원마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더라고요. 숙박업소도 꽤 많이 분포하면서 유명한 도 있고, 완전 도시도 아니고 약간 그 전원도시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의 저희 숙소에 근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겪고 제가 TMB 트래킹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두서없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랬고, 우리 최윤영TV 조국혁신당 부천 리더 최윤영TV를 많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를 많이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트리앙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30분 정도 더 가야 되는데 중에 최고 그래도 난이도가 높은 코스는 본업무 고개로 보여집니다. 본업무 고개를 저희가 3일차에 넘었는데 본업무 고개가 제일 심했고 그 다음에 모테에서 꾸르마에 넘어갈 때와 엘라나 산장 밑에서 엘라를 넘어서 그 나폴리 마을로 올라갈 때 거의 동등하던 난이도 보여지고 나머지 고개들은 거의 수준이 유사한 그 우리 대청봉 한번 올라가는 그런 수준의 그 고개들이 트리앙에 도착했습니다. 이 몽블랑 전체 트레킹 지도입니다. 몽블랑 뚜르드 몽블랑 해서 트리앙에서 시작해서 다시 트리앙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트리앙의 숙소로 이동하겠습니다. 트리앙의 숙소로 가는 중입니다. 저희는 숙소로 향하고 있습니다.